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미중 무역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반도체 설계 자산업체인 ARM의 최대 주주 손정희 회장이 하웨이와 거래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올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제1라운드가 적인지 아군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을 강요했던 시기라면 2라운드는 진짜 하웨이와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기업을 속아내는 단계라는 의미라고 나름대로 제가 규정했었는데요.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되고 진짜로 폰만 잡는 게 아니라 총탄이 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르마를 타야 하는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기업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내상을 가급적 줄이고 하웨이와 거래를 끊을 필요가 있는 기업을 솎아내야 하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겁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겁만 주기 위해서 하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선언했던 기업들은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스에 재밌는 뉴스가 났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최근 우회 경로를 통해서 중국 하웨이와 메모리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공장이 미국과 중국 두 곳에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는 만들지 않는 제품,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 만든 메모리를 하웨이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업황 하락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 감소가 심했고, 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인위적인 거래 단절까지 겹치면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자구책 마련이 절실했을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면서 반하웨이 전선에 틈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퀄컴, 자이링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하웨이와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에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 일부 제품에 대해서 거래를 시작한 만큼 인텔이나 퀄컴, 자이링스 등도 하웨이와 거래를 순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야 미국 기업의 피해도 줄이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추면서 진짜 하웨이와 전쟁에 제대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은 실적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실적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실적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48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인 47억 달러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아직은 분기 실적에 무역 분쟁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하웨이와 거래를 일부 재개했다는 발표였는데요. 마이크론 CE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2주 전부터 하웨이에 대한 제품 출하를 일부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이 미국 상무부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 상무부의 제재에 따라서 하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미국 밖에서 제조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 비중이 25% 미만이라면 제재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제품도 제재 대상에 다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하웨이와 거래를 재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을 리 없죠. 미국 정부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 기업의 피해를 무작정 방치하기가 부담이 됐을 겁니다. 미국 정부로서도. 메모리의 경우만 해도 메모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품목으로는 보기 어렵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좌절시켜야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반도체 굴기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고민이 컸을 겁니다. 메모리까지 굳이 제재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이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메모리를 하웨이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곧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로서도 의도했든 안 했든 일정 부분 제재의 구멍을 만들어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서 인텔, 퀄컴 등도 은근슬쩍 하웨이와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겁니다.
통신 장비 업체로서 하웨이는 확실히 손을 보겠지만 메모리 수요 업체로서 하웨이는 숨통을 조이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석유시대, 지금 같은 석유시대 송유관이 중요하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통신장비망이 중요하겠죠.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통신장비는 확실히 싹을 밟겠지만 반도체 쪽은 중국의 부상을 막을 다른 방도, 그러니까 장비 수출 금지 같은 다른 방도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수급에 습격한 큰 혼란을 주는 방향으로 미국 기업들을 몰아세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마이크론 발표 중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었는데요. 바로 메모리 감산 계획과 내년 설비 투자 대폭 축소 대목입니다. 마이크론은 원래 D램과 낸드의 웨이퍼 투입량을 각각 5%, 1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D램은 5%, 낸드는 10% 생산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만 해도 메모리 생산량은 기존대로 가져가면서 공정의 효율화, 생산 라인의 공정 효율화를 깨한다는 입장인데요. 마이크론은 아예 메모리 생산을 줄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 낸드의 경우는 생산 감소폭을 기존 5%에서 추가로 5%포인트 늘려서 10%까지 높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도 설비 투자도 현저히 감소시키겠다고 언급한 대목인데요. 원래는 올 하반기부터 업황이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봤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지 알 수 없다는 미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여기에 확인사살을 한 셈입니다. 내년에도 투자를 크게 줄인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내년도 시황도 안 좋다는 뜻입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먼저 공급을 줄이는 만큼 수급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시황이 안 좋은 만큼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하웨이와 거래를 재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거래를 안 한다면 삼성, 하이닉스 등의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트럼프가 한국 기업에도 똑같이 하웨이와 거래를 줄이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만 손해보는 그런 상태로 방치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만약 앞으로 마이크론이 하웨이와 거래를 재개하면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시장 거래 재개를 따라서 구글, 인텔, 퀄컴, ARM 등도 하웨이와 모두 거래를 재개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크게 성장할 모멘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말이죠. 물론 앞으로는 4G가 아닌 5G가 대세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5G는 미국의 집중적인 통신 장비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삼성의 스마트폰은 기회가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사실상 메모리 업체고 D램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보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의 미국 분쟁으로 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여전히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이번 터널만 지나가면 위상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이크론의 하웨이와 거래 재개로 본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소재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